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생방송으로 인사드립니다. 부동산에 관한 고민 해결과 동시에 또 투자 매물까지 함께 알아보는 시간이죠. 부동산 포커스 진행의 최윤영입니다. 방송 보시면서 저희 부동산에 관한 궁금증 있으셨던 분이라면 전화 주시거나 문자 주시면 저희가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서울전화공이 3424-0721번 실시간으로 전화 무료 상담 가능하겠고요. 정보 이용료 100원이 있습니다. 샵 8289번으로 문자, 전화 다 가능합니다. 궁금증 있으셨던 분들은요. 부동산 포커스 전문가와 함께 해결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해 주실 전문가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랜드스타이셋의 김재민 이사님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팬이 정말 많은 우리 김재민 이사님과 함께 오늘도 어떤 분들이 상담을 기다리고 계실지 시청자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궁금증 있으시면 저에게 전화 지금부터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재민 이사와 함께하는 부동산 포커스 상담 시간 지금 시작합니다. 부동산 포커스 저희 프로그램은요,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제작이 됐습니다. 투자는 항상 투자자의 확인과 판단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점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방송 함께 해주시면서 시청자 여러분들의 고민 상담 도와주시는 이사님의 무료 세미나가 있는데요. 먼저 고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재민 이사와 함께하는 무료 1대1 맞춤 상담 시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장소는요, 삼성동의 랜드스타이셋 강의장으로 방문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특별한 시간 1대1 맞춤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요, 서울전화 02-3424-0721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부동산 고민에 관한 궁금증 있으셨다면 저희가 이사님과 하나하나 시조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샵 8289번 문자 보내주셔도 가능하겠고요. 서울전화 02-3424-0721번 전화도 가능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실시간 무료 전화 상담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전화 주신 시청자분 전화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네. 네, 상담 어떤 부분 도와드릴까요? 아, 네. 제가 여기 사는 지역이요. 네. 강동구 송내동인데요. 네. 여기 아파트에 지금 전세로 살고 있는데, 네. 여기에서 매물이 나오면은 여기서 사도 괜찮은지 앞으로 가격이나 무슨 또 지역 여기 발전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알고 싶어서요. 네. 지금 그러면 성내동에 어디 아파트 거주 중이신 거세요? 여기가 코오롱 2차 아파트예요. 네, 알겠습니다. 나중에 그러면 전세가 나올 때 매수해서 해도 괜찮을지 그 네네. 부분이 궁금하신 거죠? 네, 알겠습니다. 저 이사님과 한번 상담 받아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지금 성내동 지금 영파여중고 건너편에 있는 코롱 아파트 네네. 얘기하신 거죠? 네. 전세 거주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이제 2년 됐어요. 2년 됐어요? 네. 그러면 뭐 혹시 자녀분이 학군 수요가 가능한 뭐 고등학생이라든지 중고등학생이세요? 아니, 그런 자녀는 없고 지금 직장 다니는 자녀가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 몇 평형대 거주하세요? 지금 40평형대예요. 40평형대? 네. 그럼 강동구에서 계속 거주를 하셨었나요? 아, 그렇죠. 여기서 계속 거주를 했었어요. 왜냐하면 여기가 이제 그 교통이 직장과의 거리 그런 것들이 네. 좋은 편이라서. 네네. 네. 자, 그런데요. 우리 코롱 아파트 뭐 2년 전에 혹시 가격 혹시 아세요? 2년 전 가격이 지금 한 6억 정도로 아마 부동산에 내놨던 것 같아요. 네네. 6억이요? 예. 지금 현재 가격이 5억 후반대로 알고 있는데 제가. 네네, 그런 것 같아요. 아, 그럼 2년 전에 가격은 한 5억 정도 했었어요. 아, 그런데 그렇게 내놨던 건가요? 네네네. 아, 그런데 네. 자, 이거 뭐 2년 전이 아니라 우리 아파트가 2002년식이에요. 네. 근데 지금 한 15년 정도 지금 시간이 흘렀죠?
네. 자, 그런데 15년 동안 1억 올랐어요. 아, 그래요? 네, 이게 우리가 이제 거주하고 계신가 잘 아실 거라고 제가 가정하고 말씀드릴게요. 영파 여중고 이제 사거리에 위치하고 있고요. 강동구청역을 이용합니다. 그리고 네. 우리 아파트가 주상복합이라는 단점이 작용을 하는 그런 아파트예요. 네. 자, 우리가 아까 이제 업무 시설에서 그러니까 송파라든지 강남권역은 뭐 그렇게 멀지 않은 거리에 있습니다만 자, 우리가 40평대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이 송파권역이라든지 강동권역에 입주하시려는 분들이 가장 먼저 어떤 생각을 먼저 할까요? 제가 볼 때는 아무래도 가격이 좀 높은 지역이다 보니까 학군을 무시할 수는 없겠죠. 네. 자, 그래서 학군 수요층을 상당히 생각합니다. 근데 이쪽 지역은 이제 건너편은 송파지만 이쪽은 이제 강동구로 들어가게 돼 있죠. 네. 자, 강동구로 들어가면서 학군 수요층이 그렇게 좀 좋은 지역은 아니에요. 아, 네. 자,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선택을 좀 덜 받았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주상복합 같은 경우는 안쪽에 이제 내부에 뭐 밑에 1층에는 상가, 2층, 3층 이렇게 상가가 자리하고 있지만 나머지 뭐 아이들이 좀 뛰어놀 수 있는 놀이터라든지 여러 편의시설은 좀 쾌적한 공간은 좀 많이 부족하죠. 네. 그게 이제 주상복합의 단점이거든요. 네. 자, 그럼 우리가 이 5억 7천에 이걸 구입을 해서 뭐 얼마 정도 오를 수 있느냐가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중요한 이 40평대 수요자층들이 학군 수요를 원하는 지역으로 좀 내려가려면 요 레미안 아파트 있죠. 남쪽에. 동쪽으로 좀 내려가면 레미안 2차 아파트 있죠. 네. 네, 2차 아파트가 있고 이편한 세상이 있어요. 네. 자, 그럼 똑같은 40평대가 혹시 이 지역 두 지역 가격을 아세요? 가격도 크게 네. 네. 비슷해요. 여기가 5억 7천인데 네. 지금 이편한 세상 같은 경우는 지금 6억 정도 하고 있고요. 네. 레미안 2단지가 6억 2천 정도 하고 있어요. 네. 자, 이렇다라는 건 우리 주상복합 아파트가 선전하고 있다라고 저는 얘기해주고 싶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 지역 이 영파여중고 이 사거리 자체가 많은 수요층들이 몰리는 상업시설이 밀집한 지역은 아니죠. 네, 맞아요. 네, 여기가 그냥 어떻게 보면 베드타운 형태를 띠고 있는 그런 주상복합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이 주상복합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입지 면에서도 조금 더 좀 떨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이 정도 가격이면 저는 최대한 선전해서 많이 올라왔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작년에 가격이 뭐 5억 초반 했던 게 지금 5억 7천까지 올라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더 뭐 구입을 하셔봤자 저는 차익을 보기에는 좀 힘들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아, 네. 왜냐하면 다른 지역에 이렇게 베드타운으로 형성된 지역에 일반 아파트와 주상복합 아파트의 차이가요 거의 한 40% 이상 나거든요. 그러니까 40평대로 비교를 하자면 일반 아파트가 한 5억 정도 하면 주상복합은 한 3억 중반 정도 가격을 보여줘요. 근데 지금 코롱 2차 아파트는 5억 7천이라는 가격을 보여준다라는 건 이미 많이 올라와 있다라는 얘기죠. 아,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구입 반대 의견 드리겠습니다. 아, 네. 그러면 네. 예, 저희가 또 한 가지 더 얘기 드려도 될까요? 네, 빨리 얘기해 주세요. 네, 물어보세요, 어머니. 여기 근처에서 아파트를 굳이 매수를 안 하더라도요. 다른 네. 지역이 또 괜찮은 곳이 어느 이 강동구 쪽에서는 어느 쪽이 좋을까요? 실거주하기에 네. 제가 여기 지역 보면은요. 천호동 쪽 있죠? 어디요? 천호동. 아, 천호동 쪽. 예, 천호동 쪽에 보시면 이렇게 소형으로 된 아파트들이 있어요. 네. 연식도 많이 오래 안 된 것들. 네네. 이런 아파트들이 아직 가격이 다 올라오진 않았거든요. 네. 차라리 그런 아파트들로 지금 자녀분은 몇 분이세요? 지금 셋이에요. 3명이세요. 그러니까 40평대에 들어가 계시는구나. 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실거주로 하신다라고 하면 네. 이쪽 지역에 이렇게 소형으로 단지 이루어진 아파트로 차라리 알아보시는 게 더 좋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천호동 전반으로 해서 이 로데오 거리라든지 이 주변으로 해서요. 계속 여기가 정비구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격보다는 오히려 이 주변 정비가 끝나는 시점이 조금 더 가격을 올려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오히려 그쪽으로 알아보시는 게 더 좋겠다 이렇게 의견 지금 드릴게요. 단지가 큰 게 없었어요. 그쪽. 아, 평형이. 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네. 전세로 좀 거주를 하시다가요. 어차피 자녀분들이 이제 나가는 시점 있잖아요. 네. 나가는 시점에 좀 다운사이징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작은 사이즈요? 네네. 그러니까 40평대의 인기를 계속해서 끌 수 있는 지역은 아니에요, 사실은. 아, 이쪽이요? 네네. 이렇게 좀 정리해드릴게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부동산 포커스 네, 실시간으로 생방송으로 전화 무료 상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부동산에 관한 궁금증 있으신 분들은요, 전화 주시거나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또 전화 주신 시청자분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경기도 남양주시 태계원 쌍용예가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네. 2018년 4월에 구리 갈매 아이파크를 분양받아 입주 예정이기 때문에 매도하고 싶거든요. 아, 네. 최근 태계원의 군부대 이전 건으로 쌍용예가 조금 오른 것 같아서 네네. 지금 매도하는 것이 좋은지 네. 아니면 조금 더 보유했다가 네, 매도하는 것이 알겠습니다. 좋은지 매도 시점이 좀 궁금해서요. 네, 태계원의 쌍용예가 말씀하셨는데 혹시 현재 시세랑 어떻게 되는지 아시나요? 평형대는 어떻게 되죠? 아, 제 평형은 33평이고요. 네네. 지금 현재 시세는 저희가 샀을 때보다 조금 올랐다는 것밖에 확실히 알지를 못해서요. 아, 그렇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문의 주셨던 부분 뭐 매도 시점 그리고 뭐 향후 전망까지 함께 저희가 분석해서 좀 상담 도와드릴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여기 태계원 쌍용 아파트 보유하고 계신 거고, 지금 현재 그러면 아파트요. 전세로 이제 임대를 놓으신 상태예요? 네. 우리 태계원 지금 좀 전에 말씀을 하셨어요. 군부대 이전 소식이 있어서 조금 가격이 올랐습니다. 네. 네. 자, 우리 이 태계원을 볼 때요. 전반적으로 좀 태계원 지역을 설명을 드릴게요. 네. 태계원을 볼 때, 이렇게 전반적으로 지도를 크게 보면, 이 옆에 이제 비교할 수 있는 데가 딱 별내지구가 있어요. 자, 별내지구는 택지개발지구죠. 그리고 태계원은 예전부터 구성이 되어 있던 구도시죠. 근데 별내지구 보면 이렇게 녹색이라든지 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정비가 돼 있죠. 자, 이런 지역과 우리 남양주 태계원 같은 경우는 조금 이렇게 지도를 보면 조금 약간 혼재해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난개발 형식으로 개발이 된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살기에는 조금 불편하겠죠. 자, 그런 것들이 아마 가격에 반영이 돼서 별내랑 동일 평형을 보자라고 하면 거의 1억 이상 차이가 납니다. 자, 그런데 가격을 올린 이유가 있어요. 역시 이제 초반에 말씀하셨다시피 이 태계원 자체가 전체적인 큰 사이즈로 볼 때 여기가 이제 군지사 부대가 있거든요. 군지사 부대가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전을 한다고 하죠. 네. 원래는 이제 재정비 촉진지구로 지정이 돼 있었는데 작년 10월 달에 이제 해지가 되고요. 여기가 어떤 관계가 있냐면 뭐 세부 내용을 좀 아세요? 아, 확실히는 모르는데 네. 요즘 뭐 뉴스에서 본 거는 좀 있어요. 아, 그러세요? 여기가 이제 그 우리 롯데 사드 배치하면서 골프장을 이제 반납을 했잖아요. 네. 그 반납한 대신 이 부지를 주겠대요. 네. 그래서 그게 확정이 됐어요. 네. 그러면 롯데가 이 부지를 가지고 이제 뭐 아파트를 만들든 무슨 쇼핑센터를 만들든 여러 가지 이제 개발을 하겠죠. 그러면 이 태계원 전체의 반 이상의 부지를 차지하고 있는 이 지역이 아무래도 조금 더 가격을 높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는 매도하시는 것보다는 한 4, 5년 정도 좀 보유하셨다가 매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4, 5년이요? 네네. 자, 첫 번째는 왜 4, 5년을 제가 말씀을 드렸냐면 이 별내 지역에 지금은 우리 있는 퇴계원역이 경춘선이죠. 네. 자, 경춘선이 쭉 이어져서 결국 도착하는 지역이 청량리 지역이에요. 그죠? 네. 근데 청량리 지역이 업무 단지가 그렇게 크지는 않죠. 네. 자, 그런데 향후에 2022년까지 별내 지역으로 8호선이 연장이 되죠. 네. 자, 8호선. 8호선이 연장이 되면 어떤 효과를 가져올 수 있냐면 아무래도 이쪽 지역에서 도심 지역의 업무 시설 접근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강남 송파 지역으로 접근하기가 더 쉬워져요. 그렇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조금 더 지금에 있는 3억대의 가격보다는 훨씬 더 올라갈 수 있는 소지를 가질 수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지하철 호선이 들어오면 아마 조금 더 가격을 상승할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이제 롯데부지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우리가 이제 선행 사례를 좀 볼 수가 있어요. 이 건너편에 하남이라는 지역이 있죠. 네. 하남이 물론 미사지구도 생겼지만 하남 스타필드가 들어오면서 주변에 집가들을 많이 올려놨어요. 네. 자, 그런 하나의 선행 사례를 따라갈 수가 있고요. 또 뭐 상암 지역에도
롯데 부지가 뭐 공사를 한다 만다에 따라서 가격이 좀 올라가고 내려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못해도 한 4, 5년은 좀 가지고 계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좀 의견을 드릴게요. 아,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계속해서 또 전화 주신 우리 시청자분 연결해서 상담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어떤 점 궁금하신가요? 아, 제가 상계 한양 아파트를 네. 전세 주고 보유 중인데요. 네. 네네. 매도 시점하고 향후 전망을 알고 싶어서요. 네, 상계동의 아파트 몇 평이고 혹시 시세 알고 계신가요? 아, 32평이고 현재 4억 3천 정도 해요. 네, 알겠습니다. 상계동의 한양 아파트 32평이고 약 4억 3천 정도 현 시세 되는데 매도 시점 문의 주셨던 부분 상담 도와드릴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제 상계동에 있는 한양 아파트 얘기하시는 게 주공 밑에 있는 거. 네네. 네. 여기 언제 구입하셨어요? 아, 10년 넘었어요. 10년 넘으셨어요? 네. 한 2년 전에 전화 주셨으면 제가 팔라고 그랬을 텐데 아, 네. 2년을 어차피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이제 좀 더 보유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네. 조금 더 보유를 하시고요. 뭐 상계동 가지고 계시니까 뭐 이 주변의 움직임들은 잘 알고 계시죠? 네네. 그 차량 기지 이전이요? 네, 차량 기지 뭐 이전이라든지 뭐 주변에 작년에 벌어졌던 이 지역의 일도 알고 계시죠? 아, 저기 재건축 때문에 아파트가 많이 올랐어요. 네, 주변 아파트가요. 재건축 때문은 아닌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네. 아직 재건축이 뭐 막 이렇게 눈앞에 보인 건 아니에요. 네. 자, 설명을 좀 드릴게요. 우리 네. 상계 한양 아파트가 위치하고 있고 상계주공 뭐 2단지 그리고 6, 7단지 5, 6단지 뭐 이렇게 해서 상계주공 그러니까 노원역 더블역 세권에 이용할 수 있는 한 10분 정도 거리에 이용할 수 있는 거리에 위치하고 있고 이 노원구에서 그래도 가장 이 동일로를 따라서 가장 거주하기 편한 지역이에요, 여기가. 네. 자, 이게 이제 90년도에 조성된 노원 지역인데 어떻게 보면 90년도 초반에 가장 택지지구로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상업시설과 업무시설 이런 것들이 잘 분리가 돼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거주하기에 상당히 좋은 지역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어떤 세력이 가장 많냐면 실입주자들이 가장 많아요. 그래서 작년에 가격을 올렸던 거는 뭐 재건축도 일부 영향을 줬지만 아무래도 소형 아파트들이 많죠. 주변에 앞에 단지들은 전부 다 대부분이 소형이죠. 네네. 그렇다 보니까 조금의 갭 투자를 이용한 이 지역에 투자 세력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네. 자, 그렇다 보니까 예전에 작년 초반만 해도 한 4천만 원 정도 투자가 됐던 것들이 지금은 현재 한 7천만 원 정도 투자 금액을 좀 늘려야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네. 자, 그런데 우리 아파트는 많이 올랐나요? 아니요, 많이 안 올랐어요. 많이 안 올랐죠? 네. 자, 이거 왜냐면 갭 투자를 하려고 해도 좀 금액이 셌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양 아파트까지는 흘러 들어가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네네. 자, 그런데 그 영향 자체가 아마 이 지역 자체가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재건축 연한이 도래가 되죠. 네. 자, 재건축이 들어갔을 때 어떤 현상으로 바뀌냐면 자, 대부분들 소형이 많은 이 지역들은 조합원 수들이 많겠죠. 네네. 그렇죠. 뭐 다른 뭐 3단지라든지 5단지, 6단지 이런 데들은 조합원 수가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최소형이 30평대죠. 네네. 그리고 다 그 위로서 아파트 단지가 구성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공간도 상당히 넓고 여러 가지 편의시설도 상당히 좋은 그런 아파트입니다. 그런데 이게 왜 제가 이런 얘기를 말씀을 드렸냐면 그만큼 조합원 수가 만약에 상계주공 3단지에 1000명이라고 하면 우리 단지의 조합원 수는 그만큼 줄어들겠죠. 네. 그러면 좀 더 의견을 맞추기가 쉬워져요. 네. 그렇기 때문에 재건축이 다가올수록 오히려 가격을 조금 더 올려주는, 그러니까 재건축이 다가올수록 오히려 내 가격을 받을 수 있는 시점이 오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뭐 잘 알고 계시다시피 이 지역에 이제 메트로 차량 기지가 이제 이전을 하고 그리고 창동역도 개발이 되고 이런 것들이 지금은 아직까지 눈앞에 우리가 현실적으로 다가온 것들은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그냥 이전만 한다고 알고 계시지 이전하고 나서 누가 기업체가 입주한다거나 이런 계획은 없죠. 네네. 근데 여기에 만약에 마곡지구나 어디 판교처럼 무슨 뭐 삼성이 들어온다, 무슨 기업체가 들어온다라고 만약에 발표가 되면 네. 어떤 현상이 발생되냐면 이 주변에 있는 지금 재건축이
빨리 진행될 것 같지는 않아요, 이 지역이. 네네. 그런데 이 입주와 동시에 그게 시너지 효과를 발휘해서 조금 더 재건축을 빨리 하는 시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어차피 지금 10년 동안 보유하신 거 조금만 더 보유를 하셨다가 이런 것들이 눈에 보이는 그러니까 한 못해도 한 2020년 정도까지는 가지고 가셔야 될 거예요. 아, 2020년이요? 네네네. 네. 그래야 뭐 차량 기지도 이전하고 눈에 보이면 이제 가격대가 바로바로 이제 작용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노원구 전체는 지금은 현재는 베드타운이에요. 네네. 서울 26개 자치구 중에서 뭐 한 19위 정도밖에 안 돼요. 일자리 수가. 네네. 자, 이거를 순위를 높이는 순간 이 지역 전체의 지가는 같이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네. 그러니까 조금만 더 보유했다가 매도하세요. 네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계속해서 서울전화 02-3424-0721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샵 8289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김재민 이사님과 함께하는 부동산 포커스 스피드 문자 상담 시간입니다. 샵 8289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세요. 먼저 끝자리 7095번님 확인해 보겠습니다. 쌍문동의 한양 1차 27편 투자 전망이요. 궁금합니다라고 보내주셨어요. 네, 이제 쌍문동 지역 같은 경우에는 역시 뭐 노원구나 도봉구 자체가 역시 실거주가 가장 많은 그런 지역입니다. 자, 근데 실거주들이 가장 눈여겨보는 게 뭘까요? 아무래도 지하철 접근성이라든지 오히려 외곽지로 갈수록 지하철은 무조건 가까워야 된다라는 제 주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지하철이 그렇게 가깝지가 않고요. 그리고 우위선이 생기더라도 우위선과의 거리도 상당히 멀게 떨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용으로는 좀 힘들다라고 보여지고요. 역시 실거주가 강하다 보니까 도심 지역의 전세가가 올라서 도심 지역의 집가가 올라서 이쪽으로 이주하는 세력들이 많거든요. 오히려 지금 한 7천만 원 정도 투자가 되는데 오히려 그 금액을 가지고 도심 지역에 좀 더 소형에 투자하시면 더 높은 수익을 낼 수 있겠다. 이렇게 좀 조언 좀 드릴게요. 투자 반대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6216번님, 부천시 중동의 센트럴 프루지오 실거주 겸 투자 목적으로 분양하려는데 향후 전망은요? 네, 부천 중동의 이제 센트럴 프루지오인데요. 자, 이름에서 이제 나오다시피 정말 중동의 센트럴에 딱 자리 잡고 있습니다. 중심가에 자리 잡고 있고 2020년도에 이제 입주하는 아파트인데 중동의 대부분들의 아파트들이 대부분 90년도 초반의 그런 아파트들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신규 아파트가 조금 부족하다. 그러면 이 지역에 신규 아파트가 생긴다라고 하면 그 인기는 아무래도 더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인기 있는 아파트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실거주 그리고 투자용으로 괜찮다 이렇게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9520번님, 동탄이 신도시 동원 듀크로얄 분양받아도 괜찮을까요? 동탄 이 신도시 자체가 이제 완성이 되면 한 11만, 12만 정도의 가구가 들어오게 되는데 이제 그 윗부분에 동탄 신도시도 있고 그 또 위 옹인의 물량도 상당히 많고요. 기흥 쪽 물량도 상당히 많고 제가 봤을 때는 투자용으로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그래서 투자용으로는 바라보지 마시고 만약에 실거주용으로 들어가신다라고 하면 조금 더 낮은 평형을 선택하시라 20평대 선택해서 들어가시라 이렇게 조언 드리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3636번님, 원효로 13-8 투자 목적으로 다세대 매수하려고 합니다. 괜찮을까요? 이제 원효로 용산 지역이 작년에 이제 선행 사례를 볼 수가 있겠죠. 효창 4지구라든지 5지구 분양을 우리가 청약을 받았는데 높은 경쟁률을 보여줬습니다. 역시 뭐 제한 조치가 들어간 지역도 아니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인기가 역시 올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요. 용산 자체에 100만 평의 공원이 조성이 된다라는 건 그 100만 평이 가진 건 그만큼 넓은 파급력을 지니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이제 뭐 미군 부대가 이전하고 좀 달라지는 모습이 보여지고 그리고 상업 시설도 조금 만들어지는 모습을 보인다라고 하면 아마 좋은 집가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투자 찬성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5777번님, 군포 당정동의 자이 아파트 매도 시점은요? 당정동 자이가 이제 GS자이 2차를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요. 북부권역에 이제 군포 제1 산업단지가 이제 껴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산업단지가 껴있다라는 건 역시 장기 거주자들이 상당히 많죠. 그렇기 때문에 소형 평수는 인기지만 이 당정동 자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대부분 중대형 평형대 위주로 이루어진 그런 아파트입니다. 자,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소형 평형대는 이 공업단지가 계속해서 월급을 주기 때문에 계속해서 장기 거주를 만들지만 장기 거주를 하다가 자녀분들이 생기면 이제 30평대, 40평대로 올라가야겠죠. 30, 40평대로 올라갔을 때 주변에 이 공단들이 효과를 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가격저해 요소로 작용을 한다라는 점이 아마 이 아파트의 가격을 더 올리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지금 매도하시는 게 낫다 이렇게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끝자리 8581번님, 서울 강동구 네스빌 22평 아파트 매수해도 괜찮을까요? 뭐 이제 천호동 아까 뭐 강동구 얘기를 좀 했는데 네스빌 아파트 좀 소형으로 이루어진 그런 아파트입니다. 근데 주변에 천호재정비 촉진지구라든지 이런 것들이 개발이 되면서 도로라든지 여러 기반 시설들이 좀 나아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아마 네스빌 자체는 그렇게 크게 상승을 하진 못했습니다. 작년에 대부분 올랐었는데 아마 그런 가격이 가성비를 아마 제대로 쳐주는 연도가 올해가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충분히 매수하셔도 가격 상승 여력이 있다. 그래서 매수 찬성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0111번님, 방배 인강 1, 2차 아파트 34평 거주 중인데 매도 시점 전망 궁금합니다. 방배 인강 1, 2차, 뭐 3차까지 해서 뭐 재건축이 진행이 되던 리모델링이 진행이 되든 어떻게든 변형이 될 아파트로는 보여집니다. 작년에 뭐 가격을 대부분 재건축 아파트들이 가격을 많이 띄었죠. 이거 역시도 그 가격에 따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재건축 아파트라서 지금 내려가지 않고 있죠. 그리고 그 얘기는 있는 가치만큼 많이 상승은 하진 못했어요. 꾸준히 올라간 그 가격대이기 때문에 역시 급하락은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 재건축 자체가 강남 지역 전반에 제한 저치를 뒀다라고 하는 건 아마 우리 방배 인강 1, 2차의 재건축 속도를 빨리 하지는 못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차라리 지금 시점에 기간 대비해서 차라리 지금 시점에 매도하시는 게 오히려 더 낫다 이렇게 의견 좀 드리겠습니다. 네, 끝자리 0204번님, 헬리오 18평 향후 전망 궁금합니다. 자, 헬리오 18평형이 향후에 이제 이게 9,000세대가 들어오는 그런 대단지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역시 파급력이 엄청난데요. 자, 가락동에서 어디 가격을 목표로 해서 달려갈까요? 가락 지역은 역시 송파, 잠실권역의 가격을 따라가겠죠. 그런데 이 18평 가격이 이미 잠실 지역의 동일평 가격을 거의 다 따라잡았다라고 하는 건 가격이 어느 정도 올라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앞으로 이제 입주 시점 되면 물량이 10,000세대가 쏟아진다라고 하는 건 역시 가격이 많이 오르기는 그때 당시에는 좀 가격 조정으로 인해서 조금 더 하락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저도 역시 이 아파트 18평은 지금 1차 매도 시기는 왔다. 그래서 차라리 저 같으면 매도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4931번님, 분당 정자동의 우성아파트 20평 전세 주고 있습니다. 매도 시기는요? 이 정자동의 우성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뭐 입지상 최고의 입지에 있습니다. 정자역에서 가깝고 중심 상업지랑도 상당히 가깝고요. 그리고 기존 인프라가 있어서 좋은 그런 흐름을 받고 있는데 두 가지 측면으로 보여줘요. 판교라는 지역이 가격을 정해줘야 역시 정자도 따라서 가격이 가고요. 판교라는 지역은 역시 강남에서 계속해서 가격을 올려줘야지 그 가격을 따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볼 아파트는 아닙니다. 좀 중장기적으로 보셔야 될 그런 아파트로 보여지고요. 조금 다른 데 투자처가 있다면 옮겼다가 다시 들어오시는 그런 투자를 하셔라 이렇게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4277번님, 인천 계양구 구련동의 동부 계양 센트레빌 실거주 및 투자 전망 어떤가요? 자, 계양구 구련동에 있는 이 동부 계양 센트레빌이 1, 2, 3단지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아무래도 공항철도라든지 1호선에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그런 더블 역세권에 위치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조그만 소도시라는 게 대도시와 이어지는 모습을 보여줘야지 좀 가격을 상승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는데 이 지역은 좀 단절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북부권역으로는 공항 고속도로가 막고 있고요. 그리고 동쪽 편으로는 외곽순환도로가 막고 있기 때문에 도시가 확장하기에는 좀 제한적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뭐 실거주하시는 데는 크게 불편함이 없지만 가격을 올리기에는 오히려 1호선 남부권역의 싼 아파트들이 이 아파트의 가격을 좀 방해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투자형으로는 반대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샵8289번으로 이사님과 함께하는 스피드 문자 상담 시간 만나봤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더 궁금한 지 있으신 분들은요. 샵8289번 문자 주셔도 되고요. 서울전화 02-3424-0721번으로 전화 계속 주시면 저희가 안내를 해드리고 또 방송이 끝나고 나서도 상담은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 시청자분 전화 연결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어떤 점 상담 도와드릴까요? 그 성남시 분당구 운중동에 네네. 타워 지금 오피스텔을 지금 보유 중인데요. 매도 네네. 시점과 향후 전망이 궁금해서요. 네, 성남의 운정동에 오피스텔 몇 평인가요? 지금 9평이에요.
9평. 혹시 현재 시세가 어느 정도 되는지는 아시나요? 지금 한 2억 2천에서 3천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네, 2억 한 초반 정도 되시고. 자, 매도 시점 향후 전망 저희가 네, 상담 도와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제 운중동에 있는 이제 큐브타워인데, 서판교 쪽에 자리 잡고 있죠. 자, 우리 서판교 지역은 아무래도 이 오피스텔이, 꾸준히 오피스텔 수요층이 많은 지역은 아니에요. 뭐냐면 서판교는 대부분이 주거시설로 이루어진 그런 지역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지역의 오피스텔은 거의 없고요. 대부분이 이 동판교 지역의 이 판교 테크노밸리 주변으로 해서 이제 이 오피스텔이 많이 밀집해 있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오피스텔 자체가 수요층을 계속해서 만들어내야 되는 업무 시설이 들어와야 되는데 이쪽 지역은 그냥 베드타운 형태를 띠기 때문에 큰 가격 상승은 없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 오피스텔 자체는 우리가 접근을 할 때 수익형 상품으로 접근을 하게 되겠죠. 아무래도 여기 지역에 월세가 얼마 나오냐가 가장 중요한 이 오피스텔을 선택하는 가장 중요 요소인 것 같아요. 자, 운중동의 이 큐브 센터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한 1000에 70만 원 정도를 받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가격이 2억 2천인데 뭐 대출 받고 뭐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면 수익률이 한 5%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2억 2천이라는 가격인데 똑같은 이 수익률 5%라는 이 수익률을 오히려 도심 지역의 다른 형태의 부동산에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 이거보다 수익률을 더 받을 수가 있어요. 똑같은 가격이 2억 2천 3천이라고 하더라도 우리 오피스텔과 일반 이 주택과는 이 세율이 다르겠죠. 취득세 자체가 일단은 4.6%라는 세율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2억 2천 정도 하는 거면 거의 세금이 한 1,000만 원 정도 부과가 되고요. 똑같은 만약에 다세대를 도심에다가 투자한다라고 하면 도심 지역에 2억 3천의 매가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만약에 1.1%를 적용했을 때는 한 260만 원 정도의 가격이 나오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거 자체를 나중에 우리가 매도할 때를 제가 항상 생각하시라고 말씀을 드리죠. 2억 3천에 매도하는 건데 세금은 당연히 포함이겠죠. 이거 역시도 2억 2천에 매매를 하지만 향후에 1,000만 원이 더 붙게 되면 2억 3천 동일한 매매가가 돼요. 거기다가 지금 현재 2억 3천에 이 도심지에 있는 물건은 3천에 70만 원이라는 월세를 받고 있어요. 그러면 비교했을 때 벌써 보증금이 2천만 원 차이가 난다라는 건 수익률 자체도 충분히 7% 이상으로 올라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둘 중에 선택을 한다라고 하면 오히려 도심 지역의 수요층이 많은 지역이 가격, 그러니까 차익을 좀 더 높일 수 있는 그런 호재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져요. 물론 이 판교라는 지역이 향후에 조금 더 가격을 올릴 수 있는 소재는 있습니다. 뭐냐면 이 북쪽에 서판기 이제 제이 테크노밸리가 들어오죠. 테크노밸리가 들어오게 되면 거의 한 720개 업체가 들어오게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 근무하는 인원이 한 4만 명 정도가 늘어나요. 그렇다라고 하면 역시 운정동에 있는 오피스텔도 약간의 상승은 기대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큰 상승은 없겠다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완료되는 2019년까지 보유를 하셨다가요. 도심 지역으로 투자하는 그때 도심 지역으로 이렇게 갈아타는 투자를 하셔라. 이렇게 좀 조언 좀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네, 전화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부동산 포커스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전화, 문자 상담 가능한데요. 저희가 아무래도 상담 시간이 생방송이라서 좀 제한이 되는데 방송 끝나고 나서 더 한 번 더 연락 주시면 김재민 이사님과 상담하실 수 있는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1 맞춤 상담도 가능합니다. 특별하게 마련돼 있는 시간인데요. 안내를 한 번 더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김재민 이사와 함께 1:1 무료 부동산 관련 맞춤 상담이 가능하겠습니다. 강남구 삼성동 랜드스타일의 강의장으로 방문해 주시면 되겠고요. 1:1 무료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요. 서울전화 02-3424-0721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김재민 이사와 함께하는 1:1 무료 상담 안내까지 해드렸습니다.
일대 무료 상담, 네, 어떤 내용인지 좀 간략하게 좀 소개를 해주실까요? 네, 뭐 여기는 지금 강의장으로 오시라고 했는데 전화 먼저 접수 주시면 저희가 이제 스케줄을 잡아서 다음 주 이제 한 주 동안 제가 또 상담을 계속 진행해 드리거든요.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부동산은 예전 부동산,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서울권역 부동산, 뭐 경기권역, 뭐 일산권역 이렇게 나눴잖아요. 그러면 그 지역 부동산들이 대부분 그렇게 흘러갔죠. 근데 지금 시대에서는 오히려 좀 복잡한 여러 가지 과정들이 좀 얽혀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뭐 서울권역이 다 올라간다라고 해도 우리 부동산은 좀 멈춰 있을 수가 있고 경기도권에서 떨어진다라고 해도 어떤 이유 때문에라도 우리 아파트는 오를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좀 직접 오셔서 내 물건의 상황이 지금 현재 어떤 위치에 우리 부동산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좀 확인해 보는 시간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많이 오셔서 접수해 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대 무료 상담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오늘 부동산 포커스 함께 상담 도와주신 랜드스타일셋의 김재민 이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부동산 포커스 생방송으로 시청하고 계십니다. 저희 프로그램 역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마련됐습니다. 투자는 항상 투자자의 확인과 또 판단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점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서요. 다음 순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맞춤 매물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부동산 포커스 이번 순서는요. 랜드스타일셋의 박미승 팀장님과 함께 매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부동산 시장 요즘에 제도적인 이슈로 인해서 많이 위축이 된다고 하는데요. 오히려 이런 때 돈은 지금 흐르고 있습니다. 옥석을 가릴 수 있는 좋은 매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팀장님과 함께하는 맞춤 매물 안내해드린 시간입니다. 첫 번째 매물 먼저 화면으로 개요를 확인해 보시죠. 마포구 공덕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지하철 5호선 6호선 공동역 인근에 위치해 있고요. 2015년 9월에 완료된 다세대 주택입니다. 대지 지분은요 9.77제곱미터, 전용 면적은 18.78제곱미터입니다. 지상 6층 24세대가 갖춰진 규모고요. 매매가는 1억 3천만 원, 임대금액은 월세 보증금 1천만 원에 월 55만 원, 전세 전환 시에는 1억 1,500만 원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확인해 볼 매물은요. 마포구 공덕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이 되겠습니다. 먼저 이 매물의 입지 한번 분석을 해볼까요? 네, 공덕동은 마포구에 위치하고 있고요. 마포구는 업무 시설이 굉장히 잘 발달된 곳입니다. 우선 본 매물이 위치한 곳은 공덕역 5호선과 6호선, 경의중앙선, 그리고 공항철도까지 총 4개의 노선을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도보로 한 10분 정도면 거리 이용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2020년에는 신안산선이 추가로 개통이 되기 때문에 도시 접근성이 굉장히 좋아진다. 그런 입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공덕동에는요, 관공서라든가 금융권, 그다음에 대형마트, 대학교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이런 시설들이 있는데요. S-오일 본사라든가 그다음에 효성그룹 본사, 그리고 뭐 신원그룹의 본사, 동서식품 본사, 뭐 산업인력공단, 서부공업 서부지방법원까지 일일이 나열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업무 시설들이 다양하게 갖춰져 있는데 이런 것들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일자리 자체가 상당히 많다. 이것을 또 의미할 수 있겠고요. 공덕역에는 복합 역사가 개발 중에 있는데 공덕역 지상 1호 24개층으로 이제 이루어질 건데요. 우선 이러한 것들이 이루어진다고 한다면은 뭐 교통이라든가 배우 수요라든가 미래 가치까지 충분하게 사전 조사를 끝낸 다음에 수익성 검증이 끝나고 나서 이런 것들이 되는데 투자하실 때는 이런 부분들 투자자가 분석을 해야 되는데 이미 그런 분석이 다 끝났고 우리는 투자만 하면 된다. 이제 이렇게 또 편하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은 나중에는 뭐 대형 마트라든가 그런 유통업이 들어오기 때문에 고용이 또 창출이 되고 그거에 따른 일자리가 또 많아지니까 많은 유동 인구가 몰려들기 때문에 입지가 한층 더 좋아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 다른 개발 호재로는 공덕동에는 업무지구가 워낙에 많기 때문에 녹지가 조금 부족했었는데요. 경의선 숲길이 이제 조성이 되었습니다. 추가로 뭐 더 연장되는 구간이 있긴 하지만
이 숲길이 나중에 용산공원하고 연결이 됩니다. 그런데 경의선 숲길 같은 경우에는 그냥 도심 내에 어떤 숲길이 있다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숲길 주변으로 상권이 또 이루어지기 때문에 향후에는 집가 상승까지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좋은 입지, 개발 호재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예, 그리고 1970년대에 만들어진 고가가 있는데 이런 고가들이 이제 철거가 됐죠. 철거가 되면서 차가 다니는 교통길을 사람이 다니는 사람길로 만들겠다. 그래서 그 지역에 대해서 뭐 좋은 어떤 또 호재가 될 수가 있는데요. 이것이 바로 7017이라는 프로젝트인데 이런 것들이 또 주변에 개발이 되고 있고요. 기존의 도심을 모두 철거하고 재개발하는 그러한 것들이 요즘에는 그런 방식에서 벗어나서 그 지역 특색을 보존하는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입지 가치가 더 높아진다. 이렇게 또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입지 조건 보니까 무려 4개의 노선, 그리고 나중에도 신안산선이 개통이 되면 정말 교통의 요지로 또 생겨나지 않을까 싶은데요. 계속해서 또 자세한 개발 호재 몇 가지 좀 분석을 해볼까요? 네, 개발 호재라고 따지면은 이제 공덕동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하철역 주변에 복합 개발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굉장히 많은 유동 인구가 이제 온다는 거, 그 부분이 굉장히 호재라고 볼 수가 있고요. 지금 최근에 이렇게 또 7017 같은 경우에 그런 개발을 했을 경우에는 집가 상승이 약 28% 정도 있었기 때문에 향후에 그런 부분까지도 노려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7017 프로젝트까지 기대가 되고요. 자, 건물 특징 분석을 해볼까요? 네, 우선 화면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엘리베이터라든가 뭐 세탁기 등 굉장히 깨끗하게 이제 풀 옵션으로 잘 갖춰져 있고요. 아주 깔끔하고 도시적인 이미지로 1, 2인 가구 살기에 최적의 공간으로 꾸며져 있습니다. 총 6층에 24세대가 이제 되어 있고요. 지하 1층부터 5층까지 1인이 생활하기에는 굉장히 최적화되어 있는 건물인데 이 주변에 또 대학교가 많기 때문에 경기대라든가 연세대, 홍대, 숙명여대, 이화여대까지 총 아울러서 그런 학생들까지도 뭐 이렇게 많이 임대 수요가 있는데요. 뭐 지방에 계시는 우리 또 부모님들 같은 경우에 학생들도 이렇게 집을 구매를 하셨다가 아이들이 또 자녀가 이제 뭐 졸업을 할 때 또 집가 상승에 대한 수익률까지 보실 수 있는 그런 좋은 특징을 갖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투자 금액 분석을 한번 해볼까요? 네, 매매가는 1억 3천만 원이고요. 월세 1,000만 원에 월 55만 원 예상 임대료가 예상이 되고 있고요. 대출 활용하시면 실투자금 3,500만 원으로 투자가 가능하십니다. 전세 투자 시에는 전세 1억 1,000만 원 또 활용하실 수 있으시고요. 그렇게 되면은 실투자금 2천만 원으로 소액 투자 가능하십니다. 네, 자, 첫 번째로 안내해 드렸고요, 매물. 이어서 두 번째 매물 먼저 화면으로 개요를 보시겠습니다. 용산구 효창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지하철 6호선 효창공원역 인근에 위치해 있고요. 2014년에 준공된 다세대 주택입니다. 대지 면적은 11.9제곱미터, 전용 면적은 12.44제곱미터입니다. 네, 지상 5층 27세대가 거주할 수 있는 다세대 주택으로 매매가는 1억 5천만 원, 임대 금액은 월세 보증금 1,000만 원에 월 60만 원, 전세 1억 2천만 원 되겠습니다. 첫 번째 매물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용산구 효창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인데요. 먼저 입지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네, 용산 같은 경우에는 전 국민의 대다수가 투자하고 싶은 지역 1순위로 꼽을 수가 있겠는데요. 본 매물이 있는 효창동 같은 경우에는 효창공원역 6호선과 경의중앙선 두 개의 노선을 사용할 수 있는 더블 역세권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도보로 한 7분 거리에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가까이에는 숙명여대가 있는데요. 도보로 3분이면 이용이 가능하시고 숙명여대 학생들의 임차가 꾸준하게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 본 매물이 있는 효창동 같은 경우에는요. 경의선 숲길이 또 조성이 되어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공덕동과 마찬가지로 그 경의선 숲길이 계속 연결이 돼서 용산공원까지 같이 연결이 되어서 이용하실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바로 본 매물 앞에 3분 거리에 효창공원이 있기 때문에 본 매물 앞에서는 녹지가 굉장히 또 많이 확보되어 있다. 좋은 입지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한 본 매물지가 있는 곳 주변으로는 재개발이 한창인데요. 효창동 같은 경우에는 향후 몇 년 후에는
굉장히 그 아파트로서는 신흥 아파트촌이 될 것이다. 이렇게 또 예측을 많이 하실 수가 있는데요. 효창 5구역 같은 경우에는 용산 롯데캐슬 포레가 2달 전에 100% 또 분양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굉장히 관심이 뜨거웠던 곳이고요. 앞으로도 입주를 앞두고 있는 곳도 있는데 몇 년 안에 이 지역이 굉장히 또 신흥 아파트촌으로 거듭날 것으로 이제 보이고 있고요. 투자하실 때는 재개발에 따른 이주 수요가 이제 발생을 하고 그 수요로 인해서 임대료가 또 발생을 하고 그걸로 인해서 또 집가 상승까지 바라볼 수 있는데요. 요즘에는 또 그러한 것들이 일반화된 공식은 아닙니다만 용산 같은 경우 또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런 임차 수요가 임대 수요가 굉장히 받쳐주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집가 상승까지도 노려볼 수가 있고요. 지금 소개해드리는 매물 같은 경우에는 수익형 부동산이긴 하지만 이러한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봤을 때 긴 시간 안목으로 보신다면은 집가 상승까지 시세 차익까지 노릴 수 있는 그런 좋은 입지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입지 먼저 분석을 해봤고요. 이어서 또 용산구 효창동 어떤 개발 호재 기대할 수 있을까요? 네, 용산 전체로 보면은 다양한 개발 호재들이 넘쳐나고 있는 곳인데요. 우선은 이미 용산 아이파크몰 면세점이 작년에 완전히 개장을 했고요. 올해 2017년에 아모레 퍼시픽 본사가 이제 준공을 목표로 공사 중에 있고요. 서울에서는 굉장하게 큰 최고의 어떤 규모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엠버서더 호텔이 3개 동으로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 와중에서도 가장 호재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용산 민족공원 개발이 되겠는데요. 가장 큰 이슈로서 미군 기지가 이제 평택으로서 이제 이전을 하면서 개발이 이제 100만 평에 달하는 부지가 개발이 되는데 우선은 서울 도심에서는 이제는 이러한 규모의 땅이 없기 때문에 공원을 만들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용산 민족공원 같은 경우에 그 주변으로는 뭐 캠프킴 부지라든가 그다음에 수송부라든가 유엔사 부지에 약 2020년까지 50층 규모의 주상복합 초고층 빌딩으로 이제 이루어지는데요. 그렇게 되면 또 다른 업무타운이 여기에 만들어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용산공원 같은 경우에는 역사나 문화 그리고 생태공원까지 아우를 수 있는 그런 국민의 어떤 휴식 공간으로서 만들겠다. 국토교통부의 남다른 어떤 목표가 있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본 매물지 같은 경우는 그러한 후광 효과를 그대로 다 받을 수 있고 또 프리미엄이 그래도 많이 형성되어 있는 업무지구에는 투자하기가 굉장히 금액이 좀 무거운데 소액 투자로 가능하신 어떤 그런 곳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또 중요한 건물 특징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어떤 장점이 있나요? 네, 현재 전세 1억 2천에 임차가 마련이 되어 있고요. 원룸으로서 확장이 모두 이루어져 있습니다. 에어컨이나 냉장고, 인덕션, 뭐 책장이나 옷장, 전자레인지까지 전부 다 풀 옵션으로 들어가 있는데 숙명여대 옆에 있어서 그런지 서울에서는 보기 드물게 이렇게 좀 아담하고 예쁘게 인테리어가 외관이 좀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지금 용산구 효창동의 다세대 주택 두 번째 매물로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투자 금액 소개를 해주실까요? 네, 매매가는 1억 5천만 원이고요. 전세가가 1억 2천만 원으로서 3천만 원의 소액 투자가 가능하신 지역입니다. 실투자 금액이 3천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월세가로 투자하실 때는 보증금 1천만 원에 월 임대료 50만 원이 예상이 되고 있고요. 대출도 활용하시게 되면 실투자 3,500만 원으로서 투자가 가능하십니다. 네, 자 첫 번째로 마포구 공덕동의 다세대 주택 살펴봤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용산구 효창동의 다세대 주택 봤습니다. 어떻게 또 투자 포인트가 있다면 좀 정리를 해주실까요? 네, 본 매물이 위치한 효창동 같은 경우에는 용산의 마지막 노른자 땅이다. 서울의 마지막 노른자 땅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러한 지역에 업무단지가 생기면서 아무래도 주거단지가 꼭 필요하게 되어 있는데 그러한 주거단지로서 충분히 그런 역할을 톡톡히 해낼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지금 우리 매물 같은 경우에는 뭐 교통이 너무 좋은 그런 곳에 또 위치도 하고 있지만 수익형 부동산이지만 나중에 향후에 집가 상승까지 노릴 수 있는 그런 또 차익형 부동산으로서 소액 투자가 충분히 가능하다. 이런 투자 포인트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오늘 두 가지 매물권 박미수 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부동산 포커스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더 추가적으로 상담 받길 원하시는 분들은요, 아래 박스 보이실 겁니다. 서울전화 02-3424-0721번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저희가 또 실시간으로 빠른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인사드릴까요? 네, 부동산 포커스 내일 이 시간에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